간략하게 아까 뭐 1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부분은 필적으로 실무 부분에 향하는 내용이고 저는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 동문에 대해서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서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가 지구에서 시작된 이래 수많은 국가가 맹렬해가면서 세상의 역사는 오로지 자국의 은행과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온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과 전쟁을 종식시키고 주요 시대에서 정리 시대를 접어드는 이 시점에 신정치를 맞이하고 지구 평화를 위하고 세계 통일을 위하여 태평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본론은 국가혁명당의 정치대학은 오직 신임 허경영 총재님을 받들고 당의 정책을 펼쳐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나아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세계 통일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국가혁명당 정치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임해야 할 것인지를 대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를 하기 위함도 아니요 기존의 정치대학원처럼 친목단체의 모임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물론 국가혁명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친목과 화합의 단체가 될 수도 있다. 하여 국가혁명당 정치대학원 동문 여러분들은 오직 국가혁명당의 정책과 신허경영 총재님의 지시와 중앙당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 동문회의 활동사항을 한번 제가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정치대학원의 경우 그 구성원들이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인맥과 조직으로 구성되어 정계를 주름잡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이 이 사회를 민국만 거창한 민주주의 도입으로 정치는 부패하고 경제는 유행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빈부격차라는 괴물에 장악당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특히 불의한 정치권 세력들이 끝으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보수와 진보라는 양진영으로 대립하여 정권을 교대해가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싸움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고를 도둑질해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본 동문회의 발전 방향은 저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문회의 발전 방향은 많은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목적이 정확하다. 우선 동문등과의 친목과 화합으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정치대학원의 동문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신임 허경영 총재님 뜻을 받들고 중앙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선거 체제에 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동문회를 구성하고 다음 기수들과도 잘 협조하여 국가혁명당의 정치대학원의 제1기로서 리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총동문회 구성으로서는 먼저 회장단 선출과 사무국을 구성하고 초대 사무국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당의 선도적 전달사항을 동물들에게 일사분란하게 전달하고 동물들은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국가혁명당의 정치대학원의 장점은 오직 당대표이신 허경영 총재님 한 분을 향하여 어떠한 격파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계적이 뛰어나다. 다만 개인적인 충성심과 아상으로 동문들과의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오직 봉사정신으로 혁명정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월 1회 정기적인 모임으로 새로운 정보교환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이상과 같이 우리는 당 총재이신 허경영 총재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는데 혁명정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신정정치를 여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신이 지상에 인간으로 출현하여 심판을 통하여 신정정치 시대를 펼쳐나가는 문명의 대전환기이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신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택해 오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통일과 문명 대전환을 이끄는 주도국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잠시 요거는 요 부분 제가 전에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PT를 PPT 어디다 나오나요? 여기 있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분량은 엄청 예. 우리 7팀의 주제가 당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 및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선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단체,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국가의 정책을 국책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제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고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한다. 아니. 컴퓨터 사세요. 컴퓨터 옆에서 한 분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성격에는 첫째로 정책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당연히 바람직한 것을 찾아서 구현시키는 의도이다.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정책은 그 행동의 주체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과 권력성을 내포하게 된다. 정치성과 권력성이 있어야 되고요. 셋째로는 정책은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결코 당면한 현재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래의 지향성을 띄어야 되고, 넷째로는 정책은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 행동에는 자기뿐 아니라 부자기까지 포함된다. 부자기는 의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특히 무의사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행동 지향성이 있어야 되고, 다섯째로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서로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즉 정책에 따라서는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국민들도 있게 된다. 따라서 정책의 영향은 양면성을 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역량의 양면성을 같이 포함하는 정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금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총리님 이미 30년 전에 내놓으신 3.3 정책을 제가 토대로 한번 봤습니다. 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제가 정치혁명이고요. 그 다음에 정당혁명, 개론혁명, 출산혁명, 노후혁명, 구체혁명, 소득혁명, 세금혁명, 세 가지 제가 정책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가 PPT가 있으니까 혹시 물론 다 지금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당 요거는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기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3.3 정책 중 주요 정책 20%부터 150만 원 지급 이미 우리 총선을 겪으면서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조금 구분을 해본 게 온라인 홍보도 있고 정책 캠페인 홍보, 언론 보도 홍보, 단체 동호회, 산악회 등 이런 홍보가 있다는 걸 종류가 있다는 걸.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에서는 지금 이미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기타 등등 여러 가지 SNS가 있는 걸로 알고 이미 잘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이 활용법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빼앗가면서 다 같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부산에서 예전에 했던 홍보 활동, 캠페인 활동을 그림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부산에서는 이 시가 행진을 말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좀 장이 좀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 동호회 성격으로 산악회 가면서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는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미 나와 있는데 뭐 사실은 우리 아직까지 여론조사에 포함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가혁명당은 이미 신희진 흑인인 총재께서 30년 전부터 정책의 성격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해놓으시고도 인간들은 탐진치에 물들어 말아들이질 못해 펼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신의 정책인 3.3 정책을 펼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모였다. 여기 모인 혁명정사들은 이미 3.3 정책을 잘 알고 실천하실 분들이며 국가혁명당의 정치대학원의 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각자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활동 또한 신익에서 수천회가 넘는 유튜브를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 우리는 그 강의 내용과 3.3 정책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하느냐가 과제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예민하고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고 궁핍해지면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 이미 언론사들도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을 재조명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우파 유튜브 또한 국가혁명당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 홍보해야 할 것이며 앞에 PPT에 보듯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 방법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금이 넉넉하면 시행할 수도 있지만 여건상 어렵기도 하고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해주기를 바라며 또한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국가혁명당이 여론조사 대회에서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계획과 결론은 이번에 총장님께서 홍보 내용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삼성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하여 캠페인 활동으로 거리 서명운동과 함께 우리 당을 알리고 입당 원서도 받으면서 3.3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며 온라인 홍보도 병행하면 반드시 국가혁명당은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구하고 중산주의를 실현하여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깐 여기서 지금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서울시 정책을 한번 다시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팀장님께서 서울시 정책을 한번 언급을 하셔가지고 서울시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는 총장님께서 그러기에 앞서 흑인 총장님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면서 서울시 정책을 내놓으셨다. 첫째, 시장 세비는 무보수로 하고 국가예산 홍보비를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 30조를 70% 줄여 20조는 국가에 반납하고 10조 정도인 30%만 지출하겠다. 둘째, 재산세 보유세는 이중과세로 위헌이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받지 않겠다. 셋째, 광화문 광장에 대형 호수를 만들어 100조 304마리의 세월호에 희생된 학생들의 명찰을 달아 영혼을 달래줄 것이다. 넷째, 지금의 팔당댐은 오염으로 수질이 나빠 치수원을 청평댐으로 옮겨서 설악산과 건강산물 특급수를 서울 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예산 절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무보수 명의직 보유수 폐지 이렇게 나열해봤습니다. 영혼 달리기, 특급수 식수보급, 상속수 폐지 이게 이상으로 서울시 정책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혁명당의 정책과 공약은 신정정치에 적합한 중산주의 정책으로서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는 이 정책을 더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